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은 섣부르게 잘못 말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으니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아주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인간의 속성상 언어는 무척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혹은 그 조직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후폭풍을 생각하면서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넘어가 버리려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걸 말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말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침묵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도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라면 이런 침묵은 깨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사람을 우리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금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재속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태영 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시각이 이제 그 방송 베이스돼 갖고 그 전국화 이런 작업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뭐 JTBC하고 어떤 일을 하시기로 했다고요?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기는 조금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그 JTBC하고 프로그램 하나를 계약을 해서요. 지난주에 최종 도장을 찍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계획했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좋은 프로그램 만드셔갖고 그 황금 시간대에 편성이 되는. 그럼요. 예.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일요일 아침 6시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 대전광역시청하고 충청남도청에서 집행하는 그 광고비 그걸 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 이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전시와 충남도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공개된 적이 없는데, 저희 다른 시각에서 지난해부터 광고비 집행 내역을 시와 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요게 또 이제 파장이 조금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공서가 광고할 게 딱히 없지 않나요? 그거는 홍보 내지는 공보 이런 개념이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홍보비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는 광고비가 없으면 언론사들이 살기가 좀 어렵죠. 살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바람직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관공서에서 언론사에 그럼 왜 광고비를 내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의 신문들 보면 가끔 뭐 대전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이런 광고들,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광고인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시와 도에서 하는 사업들, 이제 뭐 트램이 앞서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 트램 얘기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이제 광고를 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그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을 보면서 놀란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럼 일단은 그 한번 대상 언론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언론들이 주로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를 실어줬나요?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언론사들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집행한 언론사들은 총 121개. 오, 그렇게 언론사가 많아요? 충남도는 더 많습니다. 충남도는 187개 언론사. 그렇게 언론사가 많아요, 일단?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각도 혹시 받아요? 다른 시각도 시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언론사들 대전시에서 집행한 내역이 121개 언론사에 이게 이제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한 기간이 작년 한 해하고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2016년 1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2017년 3월 30일까지고요. 충남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2017년 5월 19일까지. 최근까지네요. 네, 최근까지 해서 광고를 받은 금액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시를 먼저 볼게요. 대전시는 121개 언론사에 26억 7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을 했고요. 충남도는 187개 언론사에 25억이 넘는 광고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100몇 개의 언론사들이 균등하게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쓴 게 대전시 충남도 광고비 지역 신문 3사에 편파적으로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에 편파적으로 좀 편중되게 집행됐다. 집행을 했다.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좀 문제점이 있죠. 어느 정도 그게 편중됐나요? 한 3사가 가져간 금액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광고비 120 몇 개 중에서 3사가 가져간 게 30% 정도다. 그러니까 대전은 121개, 충남은 187개인데 총 통틀어서 30% 정도의 광고비를 이 3사가 이제 싹쓸이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사당 약 10% 정도씩은 받았다는 얘기인 거네. 뭐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대전시는
대전일보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충남도는 대전시가 대전일보가 충청투데이한테 졌습니다. 아, 그 이름이 네. 대전일보라 대전시고 네. 충남도라 충청투데이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전시는 대전일보가 2억 7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로 1위를 했죠. 2억 7천만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순이었고요. 한 달에 약 2천만 원 꼴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네.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충남도는 충청투데이가 2억 3천만 원으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일보, 대전일보 순이었습니다. 대전일보가 충남도에서는 조금 덜 받았고, 예, 대전에서는 예. 제일 많이 받았고, 예. 공교롭게도 또 중도일보는 이름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대전시, 충남도 다 2위를 했습니다.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대전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정도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언론사의 영향력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대전시와 충남도 공보실과 각 실국별 통해서 나온 광고인데 네. 그 산하기관들이 집행한 광고비는 또 제외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시군구에서 집행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시군구는 좀 아니고요. 거기는 네. 이제 따로 이제 자치단체라서 따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군구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거고. 예, 시도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충남도 체육회라든지 뭐 이런 뭐 산하기관들의 네네. 이제 그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라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광고비를 그러니까 순수 받았다고 본청이 집행한 비용만 포함이 된 거고, 네네네. 그 예를 들어 대전시 산하에 있는 5개 구라든지 아니면 충남도 산하에 있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됐고 네, 산하 기관들 것도 포함이 안 돼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명목을 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전시는 어떤 명목으로 광고 집행을 가장 많이 했냐? 네. 대전시 광고비 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럼 가장 많은 광고비로 집행이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램? 맞습니다. 네. 네. 트램이죠. 트램 홍보비로 대전시는 전체 광고의 20.1%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5건 중에 한 건은 트램이다. 예. 트램 홍보, 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뭐 이런 광고비에 총 5억 3,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비는 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언론사에게 준 금액만 해당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다른 홍보비 같은 건 빠진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는 뭐가 있냐면 시에서 주최한 축제, 페스티벌 뭐 이런 금액으로 해서 한 또 광고비를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승용차 유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쭉 집행을 했죠. 그런 건 기사로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렇죠.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이게 광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문으로 보면 뭐 일면 하단에 보면 광고, 전면 광고 뭐 있고 후면에 이제 전면 광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광고 외에도 기사형으로 광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언론은 어떤 시의 어떤 정책, 도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거를 광고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판할 때 되게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좀 궁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후에 좀 이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점이나 이런. 네, 그럼 광고 내역은 지금 일단은 트램이 가장 많았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것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 볼 게 이제 순위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3사 이후에 3사 이외에 대전시만 보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B가 1억 3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가져가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충남일보, 금강일보 10위까지만 말씀드리면 충남일보, 금강일보가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YTN이 이제 그 뒤를 또 따라왔고, 그다음에 TVN이 있었고요. 교통방송. 그다음에 충청신문, 연합뉴스 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탑 10이죠. 다른 시각은?
다른 시각은 저희는 뭐 121위? 네, 저희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21위? 100위권 받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안 받을 겁니다. 네. 주는데 안 받으실 겁니다. 네, 안 받을 겁니다. 네. 진짜요? 네, 약속합니다. 안 받을 겁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관공서로부터도 협찬이나 이런 거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도 일단 받았기 때문에 뭐 받은 거 거기 주류 우리 비주류. 네. 받았기 때문에 뭐 따뜻하게 공개를 쫙 했죠. 아, 네네. 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10위권을 살펴보면 그 정도 되고요. 네. 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로 어떤 내용을 광고를 많이 했나요? 충남도에서는 광고비 명목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전국체전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충남도 일원에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요. 이 전국체전의 각 시도 단체에서 보면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충남도 일원에서 작년에 열렸었는데 총 30% 정도가 전체 광고의 30%? 충남도의 광고비 중에서 30%가 넘는 금액이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광고비가 집행이 됐죠. 네. 이제 그 뒤로도 전국체전에서 연계한 관광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7.2% 정도의 광고비가 사용이 됐고요. 또 충남도의 투자 유치 광고비가 9.8%. 그 정도 이제 광고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투자 유치를 해달라는 광고예요. 그렇죠. 충남도에 투자를 해주세요. 이제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도마다 이제 각 시도마다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충청수대가 1위, 중도일보가 2위, 대전일보가 3위라고 했고 그 밖에 탑 10에 들어가는 나머지 언론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뒤이어서 이제 TJB 대전 방송이 2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전 MBC,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순으로 톱 10을 차지했죠. 대전하고는 조금 그 경향성이 다르네요. 예, 여기는 이제 중앙지들이 이제 좀 약진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네, 중앙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를 좀 차지했고요. 예. 이런 거를 재밌는 정보인데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파서 공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광고가 다른 회사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긴 알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알긴 알았는데 이게 공개된 적은 거의 처음이죠. 다른 시각이 그럼 최초 보도를 한 거네요? 뭐 최초 보도인 건 맞죠. 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서로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와 도에서 예민한 부분이고 난감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공개됨과 동시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준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다른 시각분한테서 제가 다른 시각을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 다른 시각으로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도 있지만은 과연 언론사가 그 관공서로부터 그런 광고를 수주해오는 게 적합한 건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관 홍보지로 전락이 되는 우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언론사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집권 후보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넘게 동안 그 합산한 비용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를 실어준다 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이라면은 좀 사람들의 공감이 아무래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정책의 홍보를 위한 그런 광고
이거는 그 정책에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또 비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좀 너무 궁색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롯이 그 광고비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아까 말씀하신 뭐 행사, 뭐 협찬비 이런 것들은 또 제외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이 돈 말고 또 들어간 돈이 많다. 아, 그렇죠. 그건 언제 조사하세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합쳐가지고 하면 더 재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대전시와 충남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된 관공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각 구청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사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뭐 궁금해갖고 지역 신문 보다 보면은 대전일보 창간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땡땡땡 뭐 군민 일동 뭐 군 일동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누가 내는 어떤 기사예요? 그건 이제 광고 주체를 아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창간 광고도 이 광고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축하하는 걸 왜 굳이 광고를 해야 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아니 이거를 무슨 일보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슨 애독자 일동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쌍팔년트도 아니고 그 뭘 광고를 해 그런 거를. 근데 각 언론사들이 창간 기념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죠. 그게 이제 뭐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것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들어서 정치권들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거 돈 내는 거 뭐라고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러면 뭐 제가 한번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각 언론사들 창간 기념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 광고비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왜 각 언론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신년 교례회 하잖아요. 신년 교례회는 하는 데가 대전 충청권에서는 대전일보 정도 그리고 충청투데이 정도. 그러니까 그 신년 교례할 때 책자 발행하잖아요. 대전일보만 발행하는 걸로 대전일보가 발행하네.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보면 전화번호 쫙 있고 이렇게. 그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시던데. 그래?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개인정보 다 동의서 받고 하는 건가요? 개인정보 동의받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신년교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에서도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런 거 비용은 어떻게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 제일 좋은 호텔 우리 지역에 제일 좋은 호텔에서 보통 교례 같은 거 하고 만세삼청 이런 거 타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 한번 파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만 많아지네요. 저희가 이게 지금 광고비 정리하는 것도 제가 다른 시각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 광고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공개 받았으면 해야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게 각 명목별로 얼마씩 지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금액을 다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참 지리멸렬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막내 기자가 참 상당히 많이 어제 방송했죠. 하나이글스 방송을 하는 그분이 그래서 말을 더듬나 봐요. 산재 아니야 산재? 김성서 기자가 눈이 빠졌습니다. 산재 같은 산재 저기 나중에 노동청에 제소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그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지나치게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홍보비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시, 비판 기능, 언론의 본연의 역할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기관 홍보지로 전락시키고 언론사 또 그걸 갖고 언론사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신문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독자 한 사람에서 불만인 거는 취재한 그 기사들보다 이게 보도 자료 이른바 각 기관에서 보내주는 보도 자료에 근거한 기사들이 많아 보이는 것도 독자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기자 리포트보다 아나운서가 읽어준 리포트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국민 혈세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 이런 집행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여전히 집행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종으로 그냥 일종의 관행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광고비 집행 기준이 마련돼야지만 이런 반복되는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면 충북의 일부 언론사들이 그 협찬 비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임원들이 뭐 사법 처리되고 그런 큰 사회적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충북 지역과. 그래서 이거는 사법 당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법 처리 수순을 또 밟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비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고 그것을 받은 언론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돼야 그런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른 시각이 그래도 대전시청하고 충남도청,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관공서들이 광고비로서 얼마 정도를 썼는지, 그리고 그거를 받은 언론사들은 누구누구인지 주요 언론사들 탑 10까지, 그리고 주요 광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유의미한 도전의 응원과 박수, 격려와 지지, 모든 걸 사랑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 대전시 121개 그리고 충남도 187개 언론사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역은 저희 다른 시각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다른 시각이라고 치시면 사이트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명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각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네, 선물 준다고 합니다. 네, 예. 저희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앱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스마트폰으로 앱 가입하시면은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챙겨 가신 다음에 앱 삭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를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대전일보 이야기네요. 예. 좀 제가 제 입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적인 감정이 요만큼은 있죠? 뭐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에서 검찰이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을 했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재판이 있었고 또 징역형까지 구형을 받게 됐나요? 요즘 뭐 대전일보 관련해서 노사간 갈등이 한 3년간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네, 중심에 본인이 있었고. 제가 그 중심에 또 있었기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남상현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기소가 된 것. 횡령이라면 회사 돈을 몰래 썼다는 그런 건데 어디다가 쓰셨길래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나요? 검찰이 남상현 사장을 그 횡령 혐의로 기소한 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남상현 사장과 그냥 부친이죠. 남재도 회장님이 서로 공모해서 남재두 회장 부인 계좌로 총 8,500만 원을 입금한 혐의가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회사 돈 8,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다? 입금했다는 혐의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전 대전일보 사장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회사 공금 8,500만 원을 개인 가족의 명의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전임 그 사장께서 이제 회사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광고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에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고, 그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돈으로 냈다. 개인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횡령 혐의인데. 그거 역시 이제 집행부, 그러니까 남재도 회장의 묵인 승인하에 돈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 두 건이 이제 그 남상현, 남재도 이분들한테 혐의가 적용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하고 구형을 어떻게 내렸나요? 구형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럼 불구속 상태니까 실형을 살 확률은 거의 적네요. 예, 뭐 통상 재판은 검찰 구형보다는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검찰이 이날 그 최종 의견을 얘기하면서 네. 회계 업무를 그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어떠한 절차나 제재도 없이 대전일보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이제 반대로 이제 변호인 측이나 남상현 사장 측은 이제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남 사장이 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초범이고 그다음에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노사간 원만한 합의로 고발이 뭐 취소된 점, 그리고 뭐 이제 사용된 금액 모두를 채워 넣었다. 대전일보 측에다가 반환한 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몰랐고 그리고 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못된 걸 인지해서 도로 채워 넣었다. 그러니까 좀 선처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남상현 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남재두 회장이 직접 당시에 격리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돈을 송금한 것이다. 그래서 남상현 사장에게는 뭐 불법 편득 이사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를 또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남상현 사장이 과연 그거를 몰랐을까?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는 또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날 그 결심 공판에서 또 증인으로 신청된 그 전 격리부장도 있었는데 네. 검찰에서 진술한 내역은 남상현 사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제 또 재판부에 와서는 남재두 회장한테 또 지시를 받았다. 진술이 약간 바뀌었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하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고는 언제쯤 예상이 되나요? 선고는 8월 18일. 8월 18일? 예, 8월 18일에 최종 이제 선고 판결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되고요. 뒤면은 1차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지역의 대표 언론인데 대전일보가 좀 이런 그러니까 액수도 뭐 무슨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고 큰 금액이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요. 대전일보라는 신문사의 규모를 비춰봤을 때 8,500만 원이 그분들 뭐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횡령이면 2억 6천여만 원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고발을 했던 남상현 사장을 고발했던 주체가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형된 형량을 보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낮다? 난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작년 11월에 그 노사 간에 합의를 하고 이 범시민대책위하고도 합의를 하면서 대전일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전일보 발전 전략 TF팀을 구성을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자. 앞으로도 쭉 그런 것들을 갖고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위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법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 아니냐. 그 합의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전일보에서 이러한 횡령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시민대책위에서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대전일보에서는 이게 몰랐었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금액 채워놓고 그리고 시민대책위하고 함께 협의해갖고 이런 문제 다 하겠다 이런 걸 법원에 제출해갖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의에 의한 고발 철회를 악용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그쪽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일보 사측이 남상현 사장이 그 합의를 지키고 또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서 이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이쪽 대책위 입장에서는 대전일보 사측의 입장하고
그리고 대전일보 노조 측의 입장, 양측의 입장을 쭉 들어봐서 이후에 판단을 해서 대책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그 대전 지역 언론이 좀 시끄럽네요. 대전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부디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독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은 관공서나 재계, 뭐 이런 일부 힘 있는 그런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통한 지원 이런 거 의존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폴리티션 어네토미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에 대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